반갑습니다. 큰두꺼 장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의문론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의문론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약간 성적을 약간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큰 문법이기 때문에 좀 오늘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문법을 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문법을 크게 현대문법을 3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일단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의문, 그리고 단어, 그리고 문장,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의문과 단어 사이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문법적인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문과 단어 사이에 또 단위를 또 2개를 더 얘기한다면 음절 혹은 뭐 형태소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어와 문장 사이에 또 얘기를 한다면 뭐 어절, 그리고 구, 그리고 절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다 안다면 좀 좋지만 지금 당장은 의문과 음절은 조금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부터 시작합니다.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절의 뜻을 근데 같이 한번 알려주면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운과 음절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음절이라는 건 소리의 마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리의 마디절자인데 저는 뭐 절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끊어놨다. 그죠? 자, 음절은 뜻이 뭐냐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거든요. 낼 수 있는 최소 단위. 혹시 이미 좀 안다면은 음절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뭐 이 문제의 답을 뭐 3음절로 쓰시오, 4음절로 쓰시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죠? 쉽게는 좀 한 글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가 되어야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죠? 우는 소리의 최소 단위, 단순한 그냥 소리의 최소 단위고요. 음절이란 건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음운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써, 자음과 모음이 달라지면 소리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뜻도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나 뜻을 구별하는, 그죠? 최소 단위라고도 합니다. 음절은 당연히 한 글자가 되니까, 그죠? 한 글자가 되니까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음소는 같은 말로 분절 음운이라고도 하고요. 분절 음운.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도 합니다. 비분절 음운. 자, 사실은 운이라는 건 이렇게 음소, 운소가 합친 합친 말입니다. 그죠? 음소와 운소 이렇게 2개 요렇게 묶어서 합친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분절 음운은 그럼 도대체 뭐냐? 잘릴 수 있는 음운이라는 건데 자음과 아까 얘기했던 모음이 여기 분절 음운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음운이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전 이걸 항상 예를 듭니다. 말과 그죠? 말과 물, 말과 말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음 하나, 미음, 비읍, 말발, 그죠? 자음 하나 다르고 물, 말, 모음 하나 다르고 말과 말 있죠. 이건 다그닥다그닥 말이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그죠? 이렇게 소리 길이 요런 거의 차이 가지고 하나만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음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운소에 들어갈 건 소리 길이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소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음운을 뭐라고 한다?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절은 소리 낼 수 있는 그냥 한 글자.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음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음절을 짜임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전에 간단하게 여기다가 썼었는데 앞쪽에서 썼었는데 운과 단어 사이에 있는 뭐가 있었죠? 음절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형태소라는 단위도 있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좀 추가입니다. 그죠? 들어놓으시면 좋은데 음운은 단순하게 여기까지 전부 다 최소 단위입니다. 뭐의 최소 단위냐면 음운은 소리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걸 변별적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들어놓으세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고 음절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 즉 한 글자 하나 그래야 소리를 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이건 써야겠네요. 그죠?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라면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입니다. 그죠? 음절은 뭐다?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조사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는 없지만 단어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 어절이라는 것도 잠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어절과 음절을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과 어절 이렇게 비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음운과 음절 이렇게 비교 역시 잘 해주셔야 되고 음운과 형태소 역시 비교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음운, 음절은 사실 뭐 글자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헷갈리는 학생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음절과 어절도 약간 글자가 비슷해서 그런지 헷갈리는 학생이 많습니다. 음절은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자, 알겠죠? 소리를 하나하나 절단해 놓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본다면 뜻 구별에 음절을 고른다면 뜻 구별, 그냥 세 글자, 삼음절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절은 뭐다? 그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장 성분. 근데 이거는 쉽게 또 띄어쓰기 단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저는 그래서 어절을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그냥 덩어리. 덩어리니까 어절, 덩어리 어절, 알겠죠? 한 덩어리를 한 어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절, 음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음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요거는 사실 오늘 배울 뭐가 중요하다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음운의 변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1 때 배우는 음운의 변동이 중요한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음운 중에서도 자음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그걸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은 뭘까요? 약간 바꾸면 되겠죠, 그죠?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라면 몸은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자음부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이제 자음 체계표라는 걸 그려볼 수가 있는데, 방해를 어디서 하느냐, 그걸 음을 만들어내는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가지고 조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위치와 방법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위치는 항상 많은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의 그냥 단순한 구강 구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요 입술, 요거 혀, 그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 씬의 구강 옆에 자른 겁니다. 입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입술 소리입니다, 그죠? 방해를 입술에서 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입술 소리, 그리고 잇몸 소리, 그리고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이렇게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그냥 순서대로 요렇게 갑니다. 알겠죠? 책 따라 이런 순서를 좀 다르게 쓰는 책도 있는데 이 조음 위치를 좀 다르게 쓴 책은 못 봤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1, 2, 3, 4, 5 그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알겠죠? 혀로 만져보면 알아요. 자신의 입술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만져봐. 그죠? 혀로 요렇게 만져보고, 아, 입술이네, 아, 여기 이를 붙잡고 있는 잇몸이네, 그 이 바로 뒤에, 잇몸 바로 뒤에 여기 혀로 딱 위쪽 천장 이렇게 만져봐요. 그죠? 그럼 딱딱한 입천장이 있어요. 딱딱해 좀. 그죠? 그래서 이게 센 입천장이고, 그거보다 혀를 좀 더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그 여린 입천장 요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여린 입천장. 혀 만져보면 알아요.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목구멍, 이렇게 해서 목청 소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조음, 음을 만들어내는 위치다. 요거는 머릿속에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외울 게 아니다. 그죠?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방법에도 역시나 5개가 있는데 요건 밑에 좀 설명을 할게요. 파열음이라는 건 뭐 느껴지는 게 있죠. 파열이라는 건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입니다. 그게 파열이지. 빵. 그죠? 그리고 마찰은 막지 않습니다. 일단 막지 않고 공기를 끓기듯 내보냅니다. 끓기듯 내보내는 소리가 마찰음이에요. 자, 내가 2번을 그죠? 넘어갔는데 파열음, 마찰음을 짬뽕한 거예요. 섞은 거. 그죠? 파열음에 파를 들고 오세요. 마찰음에 차를 들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파찰음이 되죠. 그러면 사실 이것도 한번 너네가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봐.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트린대. 마찰음은 막지 않고, 그죠? 끓기듯 내보낸대요. 그럼 이걸 섞어 놓은 파찰음은 어떤 걸까? 하나씩 들고 오면 되지, 그대로. 그죠? 막았다가, 그죠? 끓기듯 내보내면 파찰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막았다가 끓기듯 내보낸다. 그게 파찰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비음은 코로 내보내는 소리를 비음, 코비자잖아요, 그죠? 사실 정말
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한자를 확실히 조금만 알면 쉽습니다. 그죠? 지금 뭐 코비자 정도는 솔직히 알면 좋겠는데 한자를 알면 조금 독서를 할 때도 쓸모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와서 뭐 한자 공부를 하라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된다면은 그죠? 너네가 만약에 뭐 제2외국어로 뭐 중국어 뭐 이런 거 했다면 한자 조금 그참에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코비자를 써서 코로 공기가 코로 나오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코로 공기가 나오는. 그리고 유음이라는 건 흐를 원래는 류자예요. 흐를 류자. 알겠죠? 공기가 흐르듯이 나오는 소리인데 그래서 류음이지만 우리나라 두음법칙에 의해서 유음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단 개념은 좀 알려줬어요. 그죠? 파열, 파찰, 마찰 요거를 묶어가지고 근데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 이 4, 5번을 묶어서 울림 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자. 그거를 여기다가 표로 한번 그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조금 위치, 그죠? 방법 중요하다 했어요. 그죠? 입술, 잇몸, 세인, 천장, 열인, 천, 목천 외울 필요 없다 했죠. 그죠? 구강 구조를 그려! 그래. 요렇게. 제가 제일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게.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뭐다? 1번부터 쭉 순서대로 쭉 들어가면, 그죠? 입술, 잇몸, 세인, 천장, 열인, 천장, 목청이 된다.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요건 좀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 파열, 막 빵빵 터져. 그죠? 파열. 그리고 끓깁니다. 그죠? 마찰. 그죠? 그걸 섞어요. 한 글자씩 땡겨와. 그죠? 그래서 파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코비자를 써서 비음, 흐를 류자를 써서 유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고 사실은 책에 따라서 파찰은 마찰은 좀 순서를 다르게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정말 완벽하게 외운다면 이 파열, 파찰, 마찰 이걸 정확하게 외워야 되지만 애들이 어떻게 외운다? 이 안에 것만 또 외우죠. 또. 이 안에 것만. 그러면은 이제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이 파열과 미안해요. 파찰과 마찰을 이렇게 마찰을 이쪽에 넣는 책도 있긴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내가 외우는 방식을 좀 알려줄 텐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삼면이 바다죠. 그죠? 바다가 있고 그다음 육지 중에서도 정글을 좀 쓸게요. 바다, 정글. 전 이렇게 외워요. 바다, 정글. 이렇게 고개를 까딱 하는 거 내려야 됩니다. 지읒은 바다, 정글. 이렇게 내려. 그죠? 지읒만 내리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나는 이렇게 반으로 댕강 잘라요. 잘라봐. 위에 꽃배 날려. 그죠? 그럼 뭐다? 미음이죠. 그죠? 미음. 여기는 뭐다? 니은이죠. 니은. 이건 뭐다? 모음입니다. 그죠? 이죠. 이로 시작하는 자음은 이응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디까지? 울림 소리까지 내리세요.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반으로 댕강 자르세요. 그죠? 그리고 쭉쭉 내려. 그럼 어디?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내가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바다, 정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롤 하나? 정글. 그죠? 저는 안 하거든요. 정글 이렇게 일단 알아주시면 됩니다. 바다, 정글. 그 다음 반 자른 게 미음, 니은, 이응.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잇몸 소리에 별표 하나 합시다. 잇몸 소리에 나머지 소리가 대부분 다 있어요. 알겠죠? 기억부터 가나다라 순을 간다면 가나다라 없죠? 라가 이 니은 밑에 사실 유음이 약간 무슨 유자? 흐를 류자라고 했잖아. 여기 없어진 리을을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죠? 그 둔법칙에 없어진 리을을 여기다가 씁시다. 그죠? 이 리을을 니은 밑에다가 어디에다 있다 했으니까 잇몸 소리 다에 다 있다. 그 다음 니은 위에다가 뭘 써야 되면 또 들어가봐. 가나 다라 마까지 했죠. 바까지 했어. 사가 이제 니은 위에다가 들어갑니다. 사. 그 다음에 아 있죠. 자 차카타파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아까 사 쓴 마지막 옆에 이게 목청소리 하나도 없죠. 여기다가 히읗을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 끝이 아니지.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위에 바다, 정글 이렇게 쓴 거 얘네들을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예사소리. 그냥 좀 긴장도 하지 않고 그죠? 거칠게도 나오지 않는 그죠? 그런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하는데 된소리라는 게 있어요. 된소리. 된소리는 좀 긴장된 소리예요. 긴장된 소리. 근데 거기다가 긴장된 상태에서 거칠게까지 나오는 게 이제 거센 소리가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다? 걸쭉하게 나오는 비읍, 쌍비읍, 피읍, 브뿌뿌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브뿌뿌. 사실 그래서 아까 뭐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까지 안 한 이유가 자까지 한 이유가 그 다음은 쭉쭉쭉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는 뜨트 기억에는 그 밑에는 어떤 건지 알겠죠? 뭐다? 그 다음에 스스 요렇게 들어가면 자음 체계표가 완성이 됩니다. 가끔 물어보던데 쌤 그럼 여기 왜
안 들어갑니까? 텅텅 비어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죠? 그 이유는 뭐다? 입술 소리면서 파처럼인 게 없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에는. 알겠죠? 혹시나 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다 정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자음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외울 줄 알아야 돼요. 자음 끝났고 모음은 일단 반모음부터 설명을 좀 합시다. 반모음이라는 건 반쪽짜리 모음이에요. 진짜로 반쪽짜리 모음. 알겠죠? 모음의 성질을 반만 닮았다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뭐의 성격을 닮았을까요? 느낌 오죠? 그죠? 모음을 반 닮았으니 자음을 반을 닮았겠지, 그지?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학자들도 있긴 있다. 근데 대부분 반모음이라고 한다. 그걸 하나 알아주세요. 왜 반모음이라고 하냐면은, 모음은 사실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가 있어요.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 반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모음입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아까 전에 요거를 하려다가 안 했네. 미안해요. 자, 음절의 짜임을 하려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음절의 짜임은 가장 심플하게 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모음입니다. 모음만으로 당연히 음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아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이응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음절의 초성에는, 원래 음절 초성에는 이응이 못 들어가요. 알겠죠? 초성에는 이응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공이야, 공. 동그라미 그냥. 알겠지? 우리가 아는 자음 이응이 아니야. 알겠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모음만으로 하나의 글자를 소리를 낼 수 있지. 그지? 해보면 되지. 이것도 그냥 소리 낼 수 있잖아. 요거 아닙니다. 오! 그냥 이것만으로 오잖아. 오. 그지?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음만으로 되고,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만들 수가 있대.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걸 왜 얘기 안 하고 갔을까? 미안해요. 자, 음절의 짜임은 뭐다? 음절, 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음은 반드시 일단 필요합니다. 가운데 소리, 그죠? 라고 하기도 하고, 중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모음은 무조건 필요하다. 아야요요요요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모음 자음은 어떤 게 있다? 뭐가 있죠? 뭐 약, 그 다음에 열, 그죠? 그 다음에 안, 뭐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엄마 할 때 이런 것들이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자, 얘를 좀 써야겠죠? 뭐 이런 것들, 그죠? 요게 모음 자음이고, 자음 모음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 요게 그냥 자음 모음이에요. 자모, 이게 다 자음 모음이네. 지읒 미음 오, 그죠? 그다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는 제 이름을 씁시다. 장하고 뭐 지인 뭐 이런 것들. 자, 왜 썼냐면 이응이 종성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음, 모음, 자음, 지읒, 이응 요렇게 이응은 종성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 왜? 이거는 자고 이건 장이잖아. 다른 글자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모음만 있을 때 예를 들면 한번 보자. 자, 여기 있네요. 어절이 있죠. 그죠? 여기서 어에서 이거 이응이 없다 해서 이게 어가 아닙니까? 없어도 어거든요. 그죠? 이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잘못했어, 지금. 이거 이응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했죠. 공이야, 공. 그냥 동그라미.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도 어고 이렇게도 어다. 그래서 이거는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얘기를 하고 다시 넘어가서 반모음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은 나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중 모음을 만드는 도구다. 요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을 더하면 뭐가 된다? 이중모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중모음을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반모음 이, 그리고 반모음 우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요런 거를 뭐 Y개, I개, J개라고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Y개, I개, J개. 그 다음에 요거는 W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우는, 알겠지? 요 위에 있는 요 체크는 요거를 반모음 표시야, 요거는. 일본 확대했습니다. 잘 보이죠? 그죠? 이렇게 위에다가 이 모음 위에다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한 거. 요게 반모음 표시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렇게 반모음 표시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 구강 구조가 변하지 않는, 발음 기관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발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이중모음은 뭘까요? 단모음 발음 시의 구강 구조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라면 약간 비슷해. 그럼 비슷해.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발음 시의 구강 구조가 어떻게 되는 모음? 변하는 모음이 이중모음이 되겠죠. 그죠? 발음 시에 발음할 때
구강 구조가 변하는 모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는 일단은 알아두고, 자, 잠시 끊겼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모음은 발음 시에 구강 구조가 변하지 않는 모음, 이중모음은 발음 시에 구강 구조가 변하는 모음인데, 그럼 이중모음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죠? 이중모음을 만들어 볼 건데, 단모음에 그러면 일단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봐야겠죠. 그죠? 단모음에는 요렇게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알겠죠? 혀의 위치가, 이건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하는데, 발음을 할 때 혀라고 합시다. 그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한자를 좀 알면 쉽습니다. 앞전자잖아요. 그죠? 혀설자예요. 그래서 혀가 앞에 있는 모음을 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아는 그 레전드 전설이 아니라 혀가 앞에 있다 전설. 알겠죠? 그리고 이거 뭐다? 뭐겠어 그럼? 뒤후자죠. 그죠? 그래서 혀가 뒤에 있다라고 해서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를 이렇게 일단 내밀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만 좀 알려주면, 이와 이의를 한번 의의를 해봅시다. 의. 그죠? 의의를 했을 때 혀가 한번 이라고 발음할 때 혀를 좀 앞으로 내미는 게 느껴집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의 했을 때 느껴지죠? 이게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는 그래서 전설 모음이고 의는 후설 모음이거든요. 알겠죠? 그런 게 이제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이다. 그러니까 평순, 원수는 역시나 평평한, 이 정도는 알죠? 그죠? 평평한 입술 순자예요. 평평한 입술 모음. 원수는 동글동글한 그죠? 동글동글한 입술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순 모음의 대표적인 건 또 뭐 한번 가봅시다. 의가 평순 모음이야. 근데 원수 모음 우 생각하면 돼요. 우 같은 애들이 원수 모음입니다. 알겠죠? 입술이 동글동글해지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1번 여기 한번 채워볼 건데, 외우는 방법이 좀, 이거는 뭐 다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설 모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키위, 뭐 제외, 해. 이제 나이가 먹으면 키위 같은 것도 이제 쉬고 그래서 뺍니다. 그죠? 키위 제외해. 미안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후설 모음은 뭐다? 제일 만만한 물고기. 관상어 중에. 그죠? 금붕어를 생각합니다.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다들 뭐 이렇게 외우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전에 의이 했죠. 여기 있죠. 의이. 그지? 그래서 이게 후설 전설 알겠지?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의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여기 있죠. 입술이 확실히 동글동글해집니다. 우에서. 그리고 이제 혀 높이를 한번 얘기를 할 건데, 혀의 높이가 높다, 높을 고자잖아. 그지? 가운데 중 낮을 전데, 혀의 높이가 높고 가운데고 낮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를 발음을 한다고 하면 입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벌어지죠. 그죠? 입이 점점 벌어진다는 건 입을 점점 이렇게 벌려. 그죠? 입을 점점 벌리면은 혀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입의 크기는 커집니다. 저모음이 될수록 입의 크기가 커진다. 이게 학생들이 또 이름만 보고 고모음, 저모음 그냥 단순히 딱 물어봐. 고모음, 저모음 뭐가 입이 클까? 이렇게 물어봐. 애들은 대부분 이름 때문에 그런지 고모음이 입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알겠죠? 입이 큰 건 저모음입니다. 이건 혀의 높이고, 혀를 내릴수록 입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키위 제외해. 너무 신 거야. 그래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이렇게 물고기.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음인데요. 지금 단모음 체계표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한 글자 좀 추가를 합시다. 모음 체계표 말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단모음 체계표라고 얘기를 딱 해놓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중모음을 만들어 보자고. 지금 반모음도 봤어. 반모음 사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Y개, W개. 그리고 단모음 총 딱 예쁘게 몇 개? 10개가 딱 있죠. 그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반모음을 앞에다가 먼저 붙여버리면 이중모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보여주면. 자, 이 반모음 더하기 아를, 그죠? 붙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 빨리 말하면 됩니다. 이로 시작했다가 아로 끝나는 모음인데, 그게 뭐가 된다? 야가 되겠죠. 야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반모음 더하기 오를 붙여. 또 빨리 말해봐. 그럼 뭐다? 요 해서 요가 된다고요. 알겠죠? 너네가 이거 애들한테 한 번 시키는데, 한 번씩 요를 진짜로 녹음기를 켜고 요를 한 10초 동안 녹음해. 진짜 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이렇게 해서 10초를 녹음해요. 알겠죠? 그다음 궁금하면 해봐. 요를 녹음한 다음에 한 앞에 듣지 말고 뒤에 1초만 들어보세요. 뒤에 1초만 들으면 그냥 뭐로 들린다? 그냥 오로 들려요. 그 이유가 뭐다? 이로 시작했다가 오로 끝나는 소리거든요. 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요 이렇게 돼서 요 된다고요. 알겠죠? 요게 이중모음이다. 좀 더 알려주면
반모음 더하기 어를 붙여서 뭐를 만들 수 있을까? 우와, 우와, 해보면 되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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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우와가 되겠죠. 그죠? 오 반모음 더하기, 그럼 와, 아 해가지고 뭘 만들? 우와, 우와, 우와 해서 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중 모음이라는 것들이다. 알겠죠? 사실은 뭐, 모음 체계표 정도는 사실 이런 거는 중3 때 좀 하고 올라왔으면 좋습니다. 그죠? 중3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음운의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죠. 그죠?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이런 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단모음 체계표는 기본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퀴즈 뭐죠? 근데 모음은 난 개인적으로 좀 요 정도 참고는 해라라고 해서 썼지만 자음은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자음 체계표는 조금 노력해서 외우세요. 알겠죠? 나는 바다 정글에서 반 잘라서 미음, 니은, 이응 쓸 일이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 모음 체계는 끝내고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이야. 이제 본격적인 음운의 변동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몇 쪽이죠? 5쪽입니다. 음운의 변동으로 들어갑시다. 말을 보면 알겠죠? 음운이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겠지. 변동이라니까. 그지? 음운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바뀌는 건데 그 이유가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유, 왜 일어나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국물이라는, 그죠? 뜨끈한, 뭐, 국물, 오뎅 국물이라고 발음할 때, 누가 이렇게 끊어서 국물, 이렇게 발음합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발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발음을 한다? 우리는 국물이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발음을 합니다. 그죠? 억지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국물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나냐면, 발음의 편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가 변했어, 지금? 결론만 보면. 기억이 이응으로 변합니다. 너네가 발음을 할 때, 국물을 발음을 할 때, 국물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발음의 편의성 때문이래. 이게 어떻게 왜 편해지는데요? 다 규칙이 있어요. 알겠죠? 좀 더 비슷한 애로 잡아 당기는 거야. 다른 애가. 알겠죠? 그런 이유들도,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알아주면서 우리가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음의 변동이 왜 일어난다고?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자, 그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그 밑에 축약, 첨가가 있는데, 교체부터 가자. 교체는 A라는 하나의 음운이 B라는 또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게 교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탈락이라는 건 A와 B라는 음운이 만났어. 근데 A 혹은 B라는, 그지? 하나 떨어진 거야, 단순하게. 지금 뭐 만나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거, 그것이 탈락입니다. 알겠죠? 교체는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 탈락은 2개의 음운 중에서, 2개의 음운 아니어도 하여튼 하나의 음운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 그게 탈락이다. 그 다음에 축약은 이제 2개의 음운이 꼭 필요합니다. A와 B가 만났는데 뭐가 되는 거? C라는 완전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거. 알겠죠? 요게 축약입니다. 그리고 첨가는, 자, A와 B가 뭔가가 만나가지고 가운데 이름 뭐야? 첨가잖아. 그지? 알겠죠? 그래서 A, C, B처럼 하나의 음운이 더 붙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의 음운 변동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축약과 탈락을 좀 항상 정확하게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좀 예쁘게 문제 내면, 그죠? 약간 탈락과 축약은 서술형 이런 것도 괜찮은데, 문제가. 탈락과 축약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그게 보이나? 탈락, A와 B가 만나서 A 혹은 B만 남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거나, 그지? 근데 축약은 A, B가 만나서 C라는 음운 하나가 되는 거야. 자, 느낌 왔어요? 어때? 그렇지. 음운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지? 2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지. 결국 하나가 된단 말이야. 2에서 1로. 이것도 역시 뭐야? 2에서 1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죠. 탈락은 뭐야? 단순하게 정말 빼기 1이야. 단순하게 빼기 1이야. 그래서 단순히 빼기 1. 근데 축약은 뭐야? 이거 믹서기에 넣습니다. A, B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려서 새로운 음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죠? 요게 축약인 거야. 2개의 음운을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만드는 거, 새로운 음운 하나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하면 축약인 거야. 알겠죠? 요 2개를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줄 줄 알아야 한다. 자,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얘기를 했고요. 사실 교체가 정말 큰 덩어리예요. 그죠? 딱 개수를 봐도 교체 5개, 탈락 5개지만 사실은 좀 쉬워요. 비교적 교체에 비해. 축약 뭐 2개 정도 넣어놨고, 그죠? 첨가 뭐 3개 넣어놨는데, 우리는 사실 니은 첨가를 위주로 일단은 볼 겁니다. 알겠죠? 요 정도를 오늘 한번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럼 교체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음운의 변동 교체입니다. 교체는 아까 뭐라 했어?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것이 교체라고 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가자. 음절의 끝소리, 그 무슨 말일까요? 음절의 끝소리. 아까 음절이 뭐라 했어?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뭐라고? 한 글자라고 하죠. 한 글자의 끝소리 같은 말로 뭐다? 그냥 종성이지 뭐. 너네 하는 뭐 초성 게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할 때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종성입니다. 당연히 끝소리가 없는 글자도 있지, 그지? 보자. 음절의 끝소리가 뭐 어떤 것들이 있어 지금? 어떻게 종성이 미음, 리을, 티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티읕 가지고 이제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알겠죠? 이거 미음, 리을, 티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올 수 있는 규칙에 관한 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양상은 음절의 끝에 말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에는 올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음절의 끝소리에는 올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몇 가지? 7가지입니다. 올 수 있는 소리의 종류 몇 가지 해가지고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냥 쭉쭉 가면 되죠. 가나다, 라, 마바, 아예요. 시옷 빼고 아까지. 가나다, 라, 마바바, 아.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7가지가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그죠? 7가지의 소리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알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지금 내가 아까 티읕을 잠깐 얘기했지. 티읕 너네가 발음해봐. 이걸 발음 뭐야? 이거는 오케이. 이거 그죠? 이거 뭐? 절. 오케이. 절. 이건 뭐야 근데? 끝이야? 끝? 이 티읕을 발음을 합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죠? 티읕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7가지 중에서 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럼 그거 규칙이 어떤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자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자음 체계표에서 울림소리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지네들 소리를 그대로 냅니다. 얘네들은 그대로 내.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은 그대로 냅니다. 예를 들면 나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남 그죠? 남남이야 우리 할 때 남 그죠? 난 할 때 난처할 때 난 혹은 그죠? 난 그냥 그대로 발음 나고 날 야 오늘 좋은 날이야 라고 할 때 날 그대로 소리 나죠, 그죠? 그죠? 낭자 할 때 그 낭 그죠? 똑같이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왔을 때는 소리가 지금 대표음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일단 비읍, 디귿, 기역 얘네들이 대표음입니다. 알겠죠? 받침에 피읍이 온다거나 쌍비읍이 오진 못할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일단 쌍비읍, 피읍 얘네들이 올 때는 당연히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 쌍기역, 키읔이 올 때는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 근데 얘가 참 잇몸 소리가 참 그죠? 디귿이 욕심적이에요. 그죠? 이걸 싹 다 지가 다 들고 갑니다. 요만큼. 알겠죠? 아까 전에 어떻게 외우라 했어? 바다, 정글 이렇게 외우라 했는데 다가 밑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자음 체계표를 쓸 때도 지가 이렇게 다 쓰더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들고 가는 것도 지가 이만큼 다 들고 갑니다. 알겠죠? 꽃 해봐. 꽃. 치읓이잖아. 받침이. 근데 발음은 뭐다? 꽃 밑에 디귿인 거야. 꽃. 알겠죠? 그런 거지 뭐. 곶감 할 때 곶도 그죠? 지읒이잖아. 곶감 알죠? 그 지읒도 디귿 발음으로 나지. 알겠지? 요런 것들입니다. 아까 했던 끝.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티읕도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알겠죠?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곳 할 때도 시옷인데 디귿으로 발음이 나죠. 그죠? 디귿이 진짜 다 들고 간다라는 거.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은 나즈잖아. 나즈. 지읒인데 발음 뭐다? 낫. 치읒도 꽃. 바 밑에 티읒도 밭. 그죠? 앞은 뭘까? 앞 밑에 피읒. 아까 했죠? 미음 밑에 있는 울림소리 4개는 지네들 소리 그대로 납니다.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은 그대로 나. 근데 어떤 거? 나머지 애들은 대표음으로 바뀐다고요. 어떤 것들로? 비읍, 디귿, 기역 중에서 그죠? 골라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 7가지 내가 여기 7가지 요거 조금 더 얘기를 합시다. 그 7가지가 뭐다? 요거였잖아. 이 중에서 뭐가? 기역, 디귿, 비읍 중요한데 그 중에서 디귿이 정말 싹 다 들고 간다고. 기역에는 프 요 정도 있는데 디귿은 트뿐만 아니라 히읗까지. 와우 진짜 욕심쟁이네요. 그죠? 다 들고 갑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비읍 이렇게 된다. 알겠죠? 낚시는 이거 내가 왜 넣으면
C가 되거든요. 요 C가 되는 이유는 나중에 보더라도 봐라. 이거 애들이 정말 헷갈려 한다고요. 이거 뭐야? 나 밑에 이거 뭐야? 기억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쌍기억입니다. 쌍기억. 이름이 뭐야? 기억이 아니야. 기억 두 개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쌍기억이란 음은 하나야. 그죠? 음은 하나가 뭐가? 기억이라는 다른 음은 하나로 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요렇게 되는 거. 교체라는 걸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자. 비음합니다. 비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기억나나? 아까 코비자 해가지고, 그지? 울림소리 4개 중에서 그 위에 있는 3개. 어떤 거? 미음, 니은, 이응. 얘네들이 비음이거든요. 이름을 봐봐. 비음화야. 그지? 비음이 아닌 것들을 비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비음화. 이렇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양상으로 넘어가 보자. 어떻게 비음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자, 미음, 니은, 비읍, 디귿, 기억을 뭘로 만드는 거? 각각이야, 각각.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억을 각각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을 니은으로, 기억을 이응으로 만드는 것이 비음합니다. 일단 난 그냥 양상만 일단 쓰긴 썼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나는 이 미음, 니은을 일단 사실 음운의 변동을 하면서 미음, 니은을 제일 좋아하는데 마님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님. 우리 마님. 무슨 마님이야? 왜 무슨 마님이냐면 칼 들고 다녀요. 칼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칼을 들고 다니면서 요 비읍, 디귿, 기억을 어떻게 해버린다? 자른다. 이렇게. 알겠죠? 자른다. 알겠습니까? 우리 마님은 맨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앞에 있는 녀석을 반으로 자르면서 다니는 사람이야. 알겠죠?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이거에서 봤지? 우리가 자음체계표 할 때 어떤 거? 이거야. 그래서 나는 자음체계표를 좀 비읍 잘라서 뭐 만들어? 미음. 디귿 잘라서 뭐 만들어? 니은. 기억 잘라서 뭐 만든다? 이죠, 그죠? 이 해서 이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요거로 만드는 건데, 요게 비음화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자를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 일단. 비읍, 디귿, 기억으로. 그러면 밑에 부어크 문부터 한번 보자. 자, 근데, 쌤.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기억은 뭘로 발음난다? 그는 다 기억이 들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부억문입니다. 부억문. 맞죠? 뭐에 의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억을 기역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의 누가 보인다? 칼 들고 다니는 무서운 요 마님을 봐야 돼요. 무서운 사람. 칼 들고 다니는. 뭐 한다? 앞에 걸 반 잘라. 기억 반 자르면 뭐라 했다? 아까 이응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부억문이 됩니다. 참고로 발음은 요렇게 앞뒤로 대가로 좀 쳐줘야 돼요. 난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 대가로 요 쳐줘야 돼요. 위에 쳐줬죠. 이거 발음이에요. 발음 알겠지? 부억문이 된다. 부억문. 그 다음에 꽃망울 한번 들어갑시다. 꽃망울도 치읓이 일단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교체가 돼야지. 뭘로? 꼬드망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미음이 역시나 앞에 건 뭐 한다? 반 잘라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꽃망울. 이렇게 됩니다. 꽃망울. 알겠죠? 뱉는. 요거 한번 해봐. 해보세요. 티읕이 뭐가 돼? 디귿. 디귿이 뭐가 돼? 니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 이유까지 만약에 설명하라고 한다면 할 줄 알아야 돼요. 티읕이 왜 디귿 됐는데요?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티읕이라는 발음을 못 내기 때문에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뀐 겁니다. 그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는데요. 뒤에 니은이라는, 그죠? 니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됩니다. 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변한 겁니다. 뭐 반 잘렸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지? 그 설명은,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조금 해줄게요.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국물 하면서. 이것도 비음하죠? 그죠? 혹시 보일란가? 이제서. 아니면 앞에 반 잘라서 이응된 거예요.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 했는데 비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 자음체계표. 요거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국물이야. 국물. 아까 전에 이 미음이 누구를? 기억을 뭘로 만들었어? 이응으로 만들어버렸죠. 그죠? 그 이유가 뭐다? 멀다고 이게 지금. 그죠? 여린입 천장이면서 파여름인 것보다, 그죠? 지금 뒤에 나오는 물에 있는 미음이 뭐야? 입술소리면서 비음이잖아요. 그죠? 입술소리면서 비음이란 말이야. 얘를 좋은 위치는 바꾸질 못해. 기억을 좋은 위치는 바꾸질 못하지만 기억의 뭐를 바꿈으로써? 좋은 방법을 뭘로? 지랑 똑같은 국물에 있는 미음이, 그지? 물에 있는 미음이 국에 있는 그 기억을 뭘로 바꾸면서? 비음으로 바꾸면서 좀 더 지랑 더 친한 녀석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서 뭐를? 발음을
편하게 해준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음의 변동이 궁극적인 이유다.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억을 뭘로 바꾼다? 지랑 조금 더 방법이 비슷한 비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국물이 되는 거예요. 위치는 바꾸지 못해. 위치는 갑자기 기억이 갑자기 니은, 미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갑자기 여린 입천장 소리에서 잇몸 소리가 쭉 날아가지는 않는다고. 그냥 밑으로만 쭉.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억은 뭘로? 비음으로, 이응으로 바뀐다라고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게 비음하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근데 리을의 비음화를 이제 좀 별표를 좀 줘볼게요. 리을의 비음화. 리을의 비음화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리을이 비음이 된대. 리을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된대. 뭐가 될까요? 이건 맞출 줄 알아야 돼. 맞출 줄 알아야 돼. 역시나 또 자음체계표로 펴봅시다. 하나, 그지? 너네 옆에다가 써놓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리을이 비음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대각선은 1로 가겠어? 뭘로 된다? 1로 되는 거야, 1로. 좋은 위치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도 있긴 있어. 그죠?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건 바뀌는 만큼 중요해요. 알겠죠? 바뀌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유음의 비음화는 요렇게. 위로만 그냥 한 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 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니은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은 뭐가 된다? 니은으로 변한다. 니은은 안 돼. 그러니까 기억부터 히읗까지 있죠. 그죠? 기억, 니은, 디귿 해서 히읗까지 있는데 니은 빼고 기억, 디귿, 리은, 미음, 비읍, 히읗까지 그것 뒤에 리을을 한다면 일단 니은으로 바뀐다 라고 일단 알면 됩니다. 예를 좀 보여줄게요. 종로, 맥락, 그죠? 협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뭐야? 니은만 아니면 되는 거야. 니은만 아닌 자음 뒤에 리을을 뭘로 바꿔버린다? 니은으로 싸그리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니은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종로의 발음은, 정확한 발음은 뭐다? 종로가 됩니다. 맞아요, 이거. 종로가 맞습니다. 종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종로. 맥락은 사실 이 끝이 아니지. 누구야? 자, 우리 마님의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죠? 우리 마님은 앞에 모든 걸 자르지 못해. 근데 뭐를 자를 수 있었어? 비읍, 디귿, 기억을 반으로 똑딱 자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 앞에 기억이네. 이것도 앞에 비읍이네. 뭘로? 잘라서 이음으로, 잘라서 미음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앞을 댕강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국 뭐가 된다? 맥락이 됩니다. 맥락. 근데 이거는 협력이 됩니다. 협력. 알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마님은 앞에 거를 반으로 자르잖아요. 앞에 거를. 근데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읽어? 이쪽에서 이렇게 읽죠. 갑자기 이거를 문억부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지. 부억문 이렇게 읽잖아요. 글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순행이죠. 순행. 그죠? 이렇게 앞으로 쭉 순서대로 간다는 게 순행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앞으로, 아까 내가 묵억부 이런 식으로, 문억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 뭐다? 역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마님은 어디 걸 자른다? 자기 글 읽는 순서가 아니라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역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역행, 방향이 역행이다. 그것만 일단 알아주세요. 역행. 반대로 가잖아. 글 읽는 반대로. 그래서 역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순행인 거지. 순행. 알겠죠? 그걸 하나 알아주세요.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밑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음화와 리을의 비음화를 얘기했고, 유음화로 갈 건데, 유음화는 말 그대로 또 결과가 뭐라는 거야? 유음. 리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유음화는 결과가 유음이 된다. 리을이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리을, 앞이나 뒤에 뭐가 오면, 니은이 오면 뭘로 만든다? 그거를 리을로 만든다. 그게 유음화예요. 리을의 앞이든, 리을의 뒤든, 니은이 왔어. 그러면 걔를 지랑 똑같은 리을로 바꿔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권력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 지금? 이 리을이 있네? 요 녀석이 앞에 거 이 니은을 뭘로? 그죠? 리을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발음이 뭐가 된다? 권력이 됩니다. 권력. 알겠죠? 권력. 그럼 그 뒤에 길룬도 한번 가보자. 길룬. 여기 리을이네? 리을이 이 뒤에 거 니은을 융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다? 길룬이 됩니다. 길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준다. 영향을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역행적 유마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다?
글 읽는 순서대로니까 순행적 유마라고 한다. 알겠지? 역행, 순행. 그지? 그럼 다음에 싹 다 한번 해보자고요. 난로부터 해서. 발음할 때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죠? 뭐야? 난로잖아. 난로! 이런 건 아니야. 난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 정확하게 역행적 유마에 의해서 요렇게. 그죠? 난로. 달님은 달님 순행적. 물난리는 뭐야? 일단 순행적. 그냥 어이! 근데 이것도 봐야지. 한 단어에서 음변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꼭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다. 유마가 지금 똑같은 음변도 두 번 일어났어요. 순행적 유마, 역행적 유마 두 번이 다 일어났다. 신라는 신라, 역행적 유마. 설날은 설날, 이렇게 순행적 유마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 리을 앞에 걸 바꾸는 걸 뭐라 한다? 역행적 유마. 뒤에 걸 바꾸는 걸 순행적 유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거랑 리을의 비유마랑 이제 비교를 잠시 해야겠죠. 봐라, 내가 위에 니은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이라 했잖아. 왠지 이제 조금 알겠어? 니은 뒤에 리을이 오면 그거는 리을의 비유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난다? 역행적 유마가 일어나죠. 유마가. 맞죠? 봐라. 난로, 니은, 리을이잖아. 이건 뭐다? 선생님, 뭐, 자음 뒤에 리을 왔네요. 이거 니은을 바꿔. 난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죠? 뭐다? 니은, 리을 이렇게 하면 리을이 이겨요. 리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겨. 그래서 뭐가 된다? 니은을 리을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안 돼. 니은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이 와야 돼. 그러면 걔가 니은이다. 물론. 그래, 그것도 하나 얘기하더라. 당연히 리을도 안 돼요. 리을 뒤에 리을이 왔다. 그럼 그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리을 뒤에 리을도 당연히 그냥 그거는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리을로. 알겠지? 혹시나 그래서 두 개 다 얘기를 할게요. 요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요건 일단 잠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은 일단 제끼고 된소리 대기로 넘어갑시다. 된소리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 된소리가 뭔지. 자, 똑같은 파열음에도 예사소리가 있고, 그죠? 긴장돼서 나오는 된소리가 있고, 긴장에다가 거칠게까지 나오는 거센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요건 이제 긴장해서 나오는 끄, 얘네들이 된소리거든요. 그럼 된소리 대기라는 건 당연히 뭐다? 뿌뜨즉스가 아닌 게 뿌뜨즉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모습부터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뭐가 오면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이 오면 된소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요거를 이제 바닷가 뒤에 바닷가 재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은 된소리가 된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주고 이 예로는 뭐가 있다? 책상 이런 거 있죠. 책상 이렇게 굳이 끊어서 안 한다고요. 그냥 뭐야 발음? 책상 이렇게 됩니다. 책장, 옷장 이렇게 됩니다. 옷장, 그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많죠? 국밥. 정말 또 대표적인 입니다. 국밥. 그 다음에 뭐 밥솥 이런 것도 밥솥 이렇게 되죠. 밥솥. 자, 밥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된소리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교체가 또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하나만 또 써놓자. 국밥의 발음이 뭐다? 국밥이에요. 밥. 제발 이거를 선생님 비읍에다가 비읍 하나 더 붙어서 첨가되었네요. 의문이 하나 더해졌네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건 뭐다? 이것도 교체입니다. 왜? 비읍, 쌍비읍. 그냥 음은 하나잖아. 그지? 요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요거 갖고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낚시 가지고. 쌍기역이 기억된 거 교체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왜 쌍시옷이 됐겠어? 이제 좀 알겠습니까? 기역 뒤에. 자, 비읍, 디귿.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 뒤에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이나 지읒이나 시옷. 걔네들이 오면 뭐다? 된소리가 된다라는 거야. 절대 첨가가 아니야. 기역 뒤에 시옷. 낙끄시였잖아. 낙끄시. 근데 일단 뭐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낙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음절 끝소리 규칙된 기억에 의해서 뒤에 있는 시옷이 뭐가 된다? 이렇게 시로 쌍시옷으로 된소리 되기가 교체가 된다. 이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돼요. 교체야. 된소리 제발 음은 한 개야 두 개 아니야. 알겠죠? 알아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두고 그 밑에 건 사실 그냥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요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간, 미음, 니은 뒤에 미음, 니은 좀 많이 봤는데 어미, 디귿, 기읒, 지읒, 시읒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자, 어가 미음 니은 뒤에 어미 디귿 기역 지읒 시옷이 오면 된소리가 된다거든요. 자, 요거 얘는 머리를 감다, 그녀를 안고 뭐 이런 거야. 등등등 엄청 많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보자. 자, 안고 가지고 안다라고 해봅시다. 아, 미안해요. 안다라고 합시다. 안다. 그녀를 안다. 등등등. 근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자. vs 내가 그게 뭔지 안다. No. 안다. 이건 허그죠, 허그. 그죠? 안다는, 그죠? 노인데. 그죠? 노 안다는 안다야. 된소리 되게 안 돼. 근데 이거는 안다. 된소리 되게 됩니다. 안다가 맞아요. 이건 안다가 맞고. 지금 왜 똑같은, 니은 디귿하고, 니은 디귿다. 똑같은 운의 구성인데, 얘는 왜 안 되고, 얘는 왜 되고, 얘는 왜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죠. 이걸 알아야 돼요. 어간과 어미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지? 요 두 개의 경계에서 일어나야 돼요. 선생님, 이든 저든 모르겠는데 이건 되고 왜 안 되냐고요? 물어본다면, 어간 어미를 몰라서 그런 거야, 지금. 자, 어간이 뭐야? 용언에서, 그죠? 용언이 활용할 때, 이런 말 이제 알아야 돼요. 그죠? 용언이 뭐야? 동사, 용용사, 활용한다는 거, 먹다 먹고 먹어서처럼 형태만 바뀌는 거야. 절대 뜻은 안 바뀌어요, 그죠? 형태를 바꾸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데, 형태를 바꿀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 뒤에, 어미, 디귿, 기역, 지읒, 시옷이 오면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거든요. 이 두 개의 어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 안다야 안다. 그녀를 안다의 어간은 안이 많지. 그지? 안다, 안고, 안아서 그녀를. 그죠? 요렇게 들어간다면 뭐다? 어간이 안까지고,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어간 미음 니은 뒤에 요 니은 뒤에 디귿이 온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봐라. 요거. 이건 뭐다? 안다잖아. 안다. 이거는 기본형이 뭐야? 알다죠. 이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요거를 분석을 하면 알다예요. 알다에다가 현재형의 붙어있는 니은다가 붙은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거의 어간은 어디까지로 본다? 여기인데 오히려 붙어있던 뭐가? 리을이 떨어진 형태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배울 리을 탈락이에요. 리을 탈락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고. 그녀를 안다는 어간이 아니고 어미가 다하기 때문에 안다, 안고, 안아서가 맞아. 안다, 안고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뭐다? 어간이 안이 아니죠. 알이라고, 근데 오히려 이딴 리을이 어떻게 됐어, 지금? 떨어진 거죠. 이 니은 때문에. 요건 뒤에서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단 거 알죠? 기본형이 알다, 알고, 알아서 그녀를 근데 현재 시제로 바꾸면서 안다 라고 하면서 있던 리을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간 어미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또 비교할 만한 게 vs 안기다는요. 그럼 자, 안다는 안다래. 근데 안기다는 왜 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안기다 뭐 이렇게 안 됩니까? 그죠? 이거는 어간이 활용을 한다 쳤을 때 안기까지잖아. 그지? 안기다, 안기고, 안기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이기 때문에 어간이 여기까지고 이것도 여기까지 오히려 어간에 있는 릴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된소리 대기 세 번째 규칙은 한자어야 돼. 그러니까 한자 좀 알려주는데 한자어 리 다 일어나지도 않아. 한자어 리을 뒤에 디귿 지읒, 시옷이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요 예로는 갈증,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뭐 있죠? 갈등, 뭐 이런 것들. 자, 내가 발음한 건 발음은 틀렸죠, 그죠? 갈증, 갈증나. 야, 갈증나, 막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갈증,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그 다음에 어떤 물질, 딱딱한 물질, 부드러운 물질, 갈등,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갈등, 그죠? 이런 것들이 한자어일 때만 일어나는 한자어 리을 뒤에서 디귿, 기역, 디귿, 지읒, 시옷은 된소리 대가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걸 근데 어떻게 이제 좀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외우냐면 나는 이제 바닷가 뒤에 바닷가 재송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냥 입에 좀 붙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말장난이야. 바닷가 뒤에 바닷가 재송. 근데 왜 재송해? 아까 전에 우리 칼 들고 다니는 무서운 그죠? 누가 있다? 마님이 있죠. 마님이 등장합니다. 마님의 이름이 뭐였어? 어간마님인 거야. 어간마님. 알겠죠? 어간마님 뒤에
어미들이 대개재송, 어미 대개재송. 왜? 이 어미들끼리, 그죠? 이 마님이 있는데, 어미들끼리 어디에 놀러 갔다? 바닷가 놀러 간 거야. 그래갖고 바닷가 뒤에, 저기 뒤에, 바닷가 뒤에 바닷가, 재송 걸린 거야. 왜? 우리 마님은 칼 들고 다니는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간 마님 뒤에 어미들이 대개재송,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알아두세요. 한자어 리을 뒤에는 이제 어떻게 죄송하다? 다 죄송하다 이거예요. 다 죄송.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자, 4번을 일단 날릴게요. 그리고 이제 교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음화, 딴 건 솔직히 들어봤을 것 같아.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아가 아니라 오늘 수업을 했죠. 그죠? 비음, 유음, 된소리, 이거 얼핏 한 번씩이라도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밑에 있는 뭐다? 구개음, 요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구개음이라는 건 입천장 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천장 소리는 사실 두 개지.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인데, 구개음이 이꼴 뭐라고? 입천장 소리야. 근데 입천장 소리 중에서 사실 요거는 센 입천장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센 입천장 소리. 그게 뭐가 있었죠? 지읒, 쌍지읒, 치읓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구개음화랑 관련된 건 요 지읒과 치읓이 관련된 게 구개음화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주면 돼. 지읒, 치읓이 아니었던 게 어떤 경우에 지읒, 치읓이 되는 것, 그게 구개음화라고 알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본 양상은 여기 이제 좀 어려워요. 사실 교체의 꽃은 구개음화입니다. 교체의 꽃은 어렵게 내면 이제 구개음화를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좀 써볼게요. 형태소. 벌써 어렵죠? 그죠? 형식, 형태소, 이나 이 반몸. 이거 이제 반몸 표시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나 이 반몸 앞의 뭐를? 디귿, 티읕은 뭐가 된다? 지읒, 치읓이 된다. 요게 일단 모습이야. 봐. 딴 것들은,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딴 것들은 조건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 우리 마님 앞, 미음, 니은 앞. 이게 이제 조건이었죠. 조건. 그죠? 미음, 니은 앞에 요게 조건이었어요. 그죠? 그 밑에는 뭐다? 리을 앞이나 뒤에. 리을 앞이어도 되고, 리을 뒤여도 됩니다. 그죠? 왜? 이건 역행순행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것도 리을, 니은 제외한 자음 뒤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간단하게 써서. 요것도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바닷가 죄송.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이건 좀 이제 어렵지. 어간, 미음, 니은 뒤에. 요런 게 이제 어려운 거야. 어간. 요런 게 붙으면. 요런 것도 한자어 리을 요런 게 또 어려운 거야. 그지? 근데 요건 이제 또 뭔가 이름도 어려워. 형식, 형태소, 이나 이 반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역행이에요. 역행. 이나 이 반몸 앞에 걸 바꾸니까. 알겠지? 근데 이 형식, 형태소가 뭔데요? 뜻은 가졌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을 텐데 형태소 잠시 앞으로 넘겨 볼게요. 형태소라는 게 뭐다? 뜻을 일단 갖고는 있어요. 뜻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형식, 형태소라는 건 형식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걸 형식,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형식, 형태소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아는 이 의자, 이런 거, 펜,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들으면 어떤 뜻을,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실질 형태소라고 볼 수 있어. 의자, 펜, 이런 것들, 그지? 근데 형식, 형태소라는 거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문법적인 어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너네가 아는 조사 혹은 아까 저기 위에 했던 어미 이런 것들. 어미. 그지? 그 다음에 먹었다의 다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사. 자, 요런 개념은 정확하게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 이나 이로 시작. 이 반몸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나 접사의 앞에 오는 디귿, 티읕은 지읒, 치읓으로 바뀝니다. 개념 자체가 이제 형식, 형태소가 조금 낯설다면 이미 어려워요. 이걸 그래서 좀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예를 보면 굿이 여기 봐라. 이 보입니까? 이 보입니까? 여기도 이야. 여기 이야. 여기도 이야. 이렇게 일단 알아주세요. 이 앞에 거 세 개만 보면 굿이, 맛이 첫째 나온 거죠. 그죠? 이거 발음 뭐야? 굳이, 마지, 미다지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다지, 미다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디귿이 뭐가 된다? 지읒으로 교체가 됩니다. 발음을 하면. 이거를 가끔 애들이 제발 헷갈리는 게 축약이 아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구개음화를 축약이라고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왠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이거 제발 이응 아니라 했잖아. 이거 공이야, 공. 동그라미. 알겠죠? 막 형식, 형태소, 이나 이 반몸 앞에 있는 디귿, 티읕이 지읒으로 교체되는 건데 막
예를 들면 뭐 이나 이 반복이랑 겹쳐져 가지고 뭐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거 어차피 없는 거잖아. 맞죠? 요거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디 된다. 구디. 그 다음에 어떻게 연음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연음이라고 합니다. 디귿이 비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그냥 올리고 그 디귿이 여기 있는 이 때문에 그죠? 뭐가 된다? 구지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지, 미다지 이렇게 발음 나는 게 국의 음화라는 의문의 변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뒤에 거는 근데 추격을 하고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총 5개를 얘기했는데 음문의 변동에서 가장 큰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국의 음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라고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음절, 뭐다? 한 글자에서 끝소리, 그 종성, 그죠? 종성에는 7개의 소리만 올 수 있고 그 7개의 소리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밑에는 그 울림소리,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은 걔네들은 걔네들로 나는데 나머지 소리들은 비읍, 디귿, 기역이라는 대표 소리 중 하나로 골라서 소리가 나야 한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디귿이 제일 중요했어. 그리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 그게 비음화죠. 그죠?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이 있는데 우리 만임이 앞에 거를 반으로 자른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역행이에요. 역행. 방향이 역행적입니다. 그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그지? 그래서 역행이고. 그 예로 이제 부어크 문이 있지. 어크가 일단 뭐다? 기역이 돼야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 기역은 뒤에 있는 그 우리 만임에 의해서 반으로 잘라서 부엉문 되는 거. 알겠죠? 보입니까? 내가 너무 줄였습니까?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리을의 비음화는 뭐다? 니은이나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그죠? 이 자만 아니면 돼.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시읒까지 해가지고 걔네들 뒤에 리을이 오면 뭐가 된다? 니은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아까 비읍, 디귿, 기역이 뭐가 됩니까? 각각 지 위치에 있는, 지 좋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리을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앞으로 막 이쪽으로 자 역시나 또 체계표를 잠시 보여주면 리을이 갑자기 이쪽 미음으로 튀어가고 이음으로 튀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니은으로 튀어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유음화를 봐야죠. 자, 유음화는 리을의 앞이나 리을의 뒤에, 앞이나 뒤에 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니은이 왔어. 리을과 리을이 붙어 있어. 그럼 뭐다? 니은이 리을로 변합니다. 이렇게 권력, 길륜, 역행, 순행, 역행, 순행, 역행 다 있고 역행, 순행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가, 이름은 그냥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 대기니까 된소리 대기입니다. 알겠죠? 붙든지 근사가 되는데, 제발 첨가 아니고 교체라는 거. 왜? 얘네들 자체가 음은 한 개니까. 시옷 아니라고. 쌍시옷이라고. 알겠죠? 자,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난 이걸 어떻게 한다? 바닷가리에 바닷가, 죄송이다. 얘네들이 싹 다 된소리 된다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이 뭘로? 책상이 책상, 국밥이 국밥, 밥솥이 밥솥 된다고요. 기역 뒤에 시옷, 기역 뒤에 비읍, 비읍 뒤에 시옷. 요렇게. 알겠죠? 그 다음 요게 좀 어렵습니다. 어감, 미음, 니은. 난 이걸 뭐란다? 어감만임 뒤에 어미, 대개, 죄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음, 니은 뒤에 뭐다? 디귿이나 기역이나 디귿, 지읒, 시읒 오면 알겠죠? 된소리가 됩니다. 근데 요거 제발 어간과 어미를 알아야 요게 왜 된소리가 되고 안 되고를 압니다. 안따는 안따 된소리 돼. 근데 안다는 오히려 그저 리을 탈락이 일어난 거라고 했어. 왜? 어간이 알이니까. 안기다. 그녀에게 이렇게 안기다. 요거 뭐다? 어간이 안기까지나. 알겠죠? 어간만임과 아예 관련이 없다. 알겠지? 어간 내에서, 안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어간, 어미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자어 리을 뒤에 디귿, 지읒, 시읒이 된소리가 되는 거. 요거까지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갈증, 물질, 갈등. 사실 근데 요거까지는 알아는 두세요. 알아는 두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1번, 2번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국외음화입니다. 마지막. 자, 교체의 꽃입니다. 국외음화. 왜? 개념이 어렵거든요. 형식, 형태소부터 일단 어렵다고요. 요걸 정확하게 알아줘야 뒤에 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형식, 형태소 이나 이 반복 앞에 있는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읒이 된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모습인데 요걸 알아야 된다고. 조사, 이나 이 반복을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나 접사가 왔다. 이거 전부 다 접사입니다. 그죠? 요거 이제 조사지. 요거 조사지. 그지? 이. 창문이라고 할 때 이야. 그래서 이거는 요거 안 네요. 요건 발음이 뭐다? 끝이가 됩니다. 끝이. 티읕이 지금 치읒으로 변한 거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끝을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 절대 그렇게 하면 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제발 안 됩니다. 왜?
조건이 틀렸잖아요. 이건 뭐야? 으잖아. 뭐가 중요해? 이나 이 반문 플러스 형식 형태소까지. 이게 다 그거의 앞에,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묶여야 디귿이 지읒으로 변신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뭐다? 형식 형태소 맞아요. 형식은 앞도 맞아. 근데 이건 뭐다? 으잖아. 이미 틀린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구별하기 쉬운 건데 그거 갖고 틀린다고 애들이. 이나 이 반몸이어야 되는데 이나 이 반몸이 어디 있어 여기.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발음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뭐다? 틀이라고 발음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음문의 변동, 그죠? 교체를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어서 탈락, 그리고 축약, 참가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